Join us as we explore the incredible scale and precision required for modern shipbuilding. 신조선까지 수 182. 이 숫자 하나에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보고서 첫 줄부터 막히는 이유요? CGT, BB 레이시오, 수주잔고, 후판 다 뭔지 모르니까요. 오늘 이 벽을 부숩니다. 이 편을 보고 나면 조선업 보고서 첫 페이지에 있는 6개 핵심 숫자가 전부 읽힙니다.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끌고 갈 저는 쿤바야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용입니다. 오늘부터는 보고서가 읽히기 시작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증권사 보고서를 처음 열면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들이 나와요. 신조선까지 수 182 유지, CGT 기준 점유율 21%, BOB 레이시오 1.0 이상 지속, 후판 가격 하향 안정, 수주 잔고 3.5년치 확보. 그러게요. 처음 보면 정보 외국어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 한 줄 한 줄의 의미를 알면 보고서의 결론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가 보여요. 매수 의견인지 중립 의견인지 그 판단의 근거가 바로 이 숫자들이에요. 오늘 이 용어들을 하나씩 풀어드리면 여러분도 보고서의 첫 페이지가 읽히기 시작할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벽만 넘으면 보고서가 완전 다르게 보일 거예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지표, 신조선가 지수입니다. 신조선가 지수? 솔직히 처음 들어요. 이게 뭔데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영국의 클락선 리서치라는 해운조선 전문 분석기관이 매주 발표하는 지수예요. 전 세계에서 발주되는 새 배의 가격 수준을 지수화한 겁니다. 1988년 평균 성가를 100으로 놓고 지금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잠깐, 그럼 지금은 얼마인가요? 2025년 말 기준 약 182포인트, 역사적 고점 부근이에요. 이 지슬 흐름을 보면 조선시장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2016년 수주절벽 때 이 123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부터 급등해서 154, 162, 178, 181, 지금 182. 꾸준히 우상향이에요. 아, 이 지수가 오른다는 건 조선소가 앞으로 배를 비싸게 팔 수 있다는 뜻이군요. 이런 맥락이 있었군요. 정확합니다. 지수가 오르는 구간은 판매자 우위 시장이에요. 조선소가 선가를 높여 부를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이 지수는 조선주의 PBR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신조선가가 오르면 주가도 오르는 경향이 강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 이 선가로 수주한 배가 실제로 매출에 반영되려면 2에서 3년이 걸린다는 것 기억하시죠? 아, 이 편에서 배운 수주 매출 시차. 연도별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이 추이가 4편에서 배운 역사와 정확히 맞물려요. 2015년 130, 저유가로 해양 플랜트 발주가 중단되던 시기. 2016년 123, 최저점, 수주절벽이었죠. 2017에서 2019년 125에서 130, 바닥을 다지는 시기. 2020년 126, 코로나로 수주 활동이 잠시 멈췄어요. 2021년 154, 컨테이너선 발주 폭발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한 해 만에 28포인트 점프. 2022년 162, 2023년 178, 2024년 181, 2025년 182. 결국 그러면 2016년 123에서 2025년 182면 9년 동안 48%나 올랐네요. 그리고 2026년 전망이 178에서 185 사이인데 여전히 역사적 고점권이에요. 투자자가 이 지수에서 봐야 할 건 방향이에요. 올라가고 있으면 조선소의 유리한 시장, 꺾이기 시작하면 주의. 지금은 고점에서 횡보하는 국면이에요. 좋아요. 보고서에 CGT라는 단위가 자주 나오는데 이건 뭔가요? CGT, Compensated Gross Tonnage. 한국어로는 표준화 화물선 환산 톤수예요. 쉽게 설명하면 배의 크기에 만들기 얼마나 어려운가를 곱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무게만으로 비교하면 왜곡이 생겨요. 10만 톤짜리 벌크선과 10만 톤짜리 LNG선은 크기는 비슷해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기술과 노동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종별로 환산 계수를 곱해요. 그럼 환산 계수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벌크선이 0.3, 단순한 구조니까 계수가 낮아요. VLCC도 비슷하게 0.3에서 0.4, 크기는 크지만 구조가 단순하거든요. 대형 컨테이너선은 0.6에서 0.8, 속도와 적재 효율을 위한 정밀 설계가 필요해서 올라가요. LNG 운반선은 0.75에서 1.2, 극조연 화물창 기술이 들어가니까 높죠. 그리고 크루즈선은 2.0에서 5.0까지 인테리어와 복잡한 의장 공정이 극치를 이루니까요.
그래서 한국이 중국보다 척수는 적게 만들어도 매출이 더 높을 수 있는 거군요. CGT 게시가 높은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위주니까. 정확합니다. DWT 기준 점유율보다 CGT 기준 점유율이 한국 조선업의 실질적 지배력을 더 잘 보여줍니다. 보고서에서 한국 점유율이라고 할 때 CGT 기준인지 DWT 기준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수주잔고는 2편에서 한번 다뤘는데 투자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수주잔고, backlog, 수주는 했지만 아직 인도하지 않은 물량의 총합이죠. 투자자가 주목할 핵심은 잔고 연수예요. 수주잔고를 연간 건조 능력으로 나눈 값. 현재 한국 주요 조선소가 약 3.5년치 이상이에요. 이건 2027, 2028년까지 일감이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슬롯이 중요한 거군요. 이거 알고 나니까 뉴스가 다르게 보여요. 네, 슬롯이 부족하면 선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배를 받으려고 조선소가 부르는 높은 선가를 받아들이게 돼요. 이걸 슬롯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2024년, 2025년 선가 상승의 주요 동인이 바로 이 슬롯 프리미엄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BBOR ratio, book to bill ratio, 연간 신규 수주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 이게 1보다 크면 매출로 나가는 속도보다 일감이 쌓이는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에요. 한국 3사 조선 주요 조선사는 최근 3년 연속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합산 수주잔고가 약 135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일감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군요. 투자할 때 이런 맥락이 중요하겠군요. 자, 이번엔 원가와 수익성 지표도 정리해볼까요? 2편에서 후판, 환율, 가동률을 다뤘는데 투자 관점에서 숫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먼저 후판 가격. 2021년, 2022년 원자재 폭등기에 톤당 120만 원을 넘었어요. 최근에는 중국산 저가 후판 유입으로 80에서 90만 원대로 안정됐습니다. 톤당 10만 원 변동 시 대형 조선사 합산 영업이익에 약 3천에서 5천억 원 영향. 후판 가격이 내려가면 조선소에 좋은 거라는 거죠. 네, 다음은 환율. 원달러 10원 상승 시 각 사별로 수백억 원의 환차익이 발생하지만 환해지 비율에 따라 달라요. HD현대는 30에서 50% 해지, 삼성은 80에서 100% 해지, 한화오션은 보수적 관리. 최근 1,400에서 1,500원대 고환율은 해지 비율 낮은 조선사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인 영업이익률. 2025년 3분기까지 조선 3사 합산 영업이익이 약 4조 3,500억 원이에요. 전년 연간 실적의 2배를 넘었어요. 이건 2021년 이후 수주한 고선가 물량이 드디어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수주 시점에 성과가 높았으면 2, 3년 뒤에 매출이 잡힐 때 이익률도 높아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2026년에는 상선 부문 이익률이 두 자릿수에 안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보고서에 진행률 기준 매출 인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또 뭔가요? POC, Percentage of Completion, 진행 기준 수익 인식이에요. 일반 제조업은 제품을 팔 때 매출을 잡죠. 하지만 조선업은 배 한 척 만드는데 2, 3년이 걸리잖아요. 인도할 때 한꺼번에 매출을 잡으면 수년간 매출이 0이었다가 갑자기 수천억이 잡히니까 재무제표가 왜곡돼요. 그래서 공사 진행률에 따라 나눠서 인식하는 거군요. 투자할 때 이 시각이 중요하겠죠? 맞아요. 문제는 이 공식의 분모인 총 예정 원가예요. 만약 건조 중에 후판 가격이 오르거나 공정 지연로 인건비가 늘어나면 예정 원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진행률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이전에 인식했던 이익을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이걸 회계 절벽이라고 하나요? 네, 2010년대에 한국 조선사들이 해양 플랜트에서 겪었던 게 정확히 이거예요. 설계 변경과 공기 지연이 반복되면서 예정 원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수천억 원의 손실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4편에서 다뤘던 대우조선의 빅베스가 이 메커니즘으로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 상황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지금은 고선가로 수주했고 후판도 안정되고 있어서 이미 쌓아둔 공사 손실 충당금이 환입되면서 오히려 이익이 늘어나는 구간이에요. 이게 2025, 2026년 실적이 폭발하는 숨은 이유 중 하나예요. 보고서에 충당금 환입이 나오면 긍정, 충당금 추가 적립이 나오면 주의. 이거 알면 실적 발표 때 놀라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POC와 충당금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조선업 실적 발표 때마다 왜 갑자기 이익이 폭증했지? 왜 갑자기 적자가 됐지? 하게 돼요. 이제 맥락을 알겠어요. 좋아요. 해운 지표가 조선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중요하죠. 조선업은 해운업의 파생수요 산업이에요. 선주가 돈을 벌어야 배를 주문하니까요. BDI, 발틱 건화물 운임 지수, 벌크선 운임을 나타내요.
4편에서 11,793에서 663으로 폭락한 이야기를 했죠. 현재는 2,000포인트 안팎이에요.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코로나 때 5,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컨테이너선 발주 광풍을 불러왔어요. 최근에는 홍해 사태로 다시 요동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락슨 해운지수, 이건 전 선종의 운임을 가중평균한 수치인데 2025년 평균 하루 약 26,836달러예요. 이 지수가 높으면 선주들의 현금 창출 능력이 좋다는 뜻이고 높은 선가를 수용할 여력이 커집니다. 좋아요. BDI는 벌크선, SCFI는 컨테이너선의 운임. 이 운임이 오르면 해운사 수익 증가, 신조 발주, 조선소 수주. 이 연결고리. 하나 더. 중고선가도 중요해요. 신조선 인도까지 3년 걸리잖아요. 당장 배가 필요한 선주는 중고선을 사는데 수요가 몰리면 중고선가가 신조선가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이 역전이 발생하면 선주들이 기다리는 이 차라리 3배를 주문하자로 돌아서면서 신조 발주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 마지막으로 조선주의 밸류에이션. 보고서에 PER, PBR 나오는데 조선업은 좀 특수하다면서요?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이클 산업에서 PER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정점일 때 PER이 가장 낮아지거든요. PER이 낮으니까 싸다라고 판단하면 실은 이익의 꼭대기에서 사는 셈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이익이 바닥일 때 PER이 가장 높아지는데 그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일 수 있고요. 아, 일반적인 투자 상식과 정반대인 거네요. 시청자분들도 이 포인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조선주는 PBR을 기본으로 봅니다.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어느 수준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는지 ROE를 확인하는 거예요. 2026년 한국 조선업은 ROE 10에서 15% 수준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과거 슈크 사이클 때 PBR 2에서 3배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PBR 1.2에서 1.5배는 아직 상승 여력이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어요. 오, 결국 그러니까 PER이 아니라 PBR과 ROE로 봐야 한다. 그리고 최근 조선사들이 순부채에서 순현금 상태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선수금 유입이 늘면서 재무 건전성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건 EV over EBITDA에서 기업 가치를 낮춰주는 요인이라 긍정적입니다. 오늘 다른 핵심 용어를 빠르게 정리할게요. 신조선가 지수, 시장의 온도계, 현재 182, 역사적 고점. CGT, 건조 난이도를 반영한 톤수. LNG 선계수 0.75에서 1.2, 벌크선 0.3, 수주잔고 3.5년치, BOB 레이시오 1 이상이면 일감이 계속 쌓이는 중, 후판 80에서 90만 원, 톤당 10만 원 변동 시 3에서 5천억 영향, PER은 함정, PBR과 ROE로 봐야 한다. 이 용어들을 이해하면 증권사 보고서의 첫 페이지가 읽히기 시작합니다. 용어를 알았으면 이제 맥락이 필요합니다. 같은 수주라는 단어도 2007년에는 환호했는데 2015년에는 공포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투자자의 눈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2부에서 PBR 5배에서 0.3배까지 투자자의 관심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4기로 나눠서 보여드립니다.